몽실님께서 확률적으로 가장 좋은 매매법이 없나? 라는 댓글을 남겨줬어요. 사실 그런 매매법이 있다고 하면 다 그냥 그걸 쓰지 여러 가지 매매법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뭐 엘리어트 파동을 쓴다거나 스토캐스틱에 대한 지표 뭐 다이버전스를 본다거나 방학경 캔들에 대한 이런 걸 본다거나 뭐 수많은 매매법이 있죠. 싼고점 더블탐 더블 매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많은 것들이 있는데 확률적으로 가장 좋은 매매법이 없나요? 라고 몽실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댓글을 보면서 확률적으로 가장 좋은 매매법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가장 좋은 매매법이 있었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매매법을 썼겠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내일 아침은 떡상. 하지만 이제 그 상황에 조금 맞는 어떤 상황에 잘 맞는 매매법이 있냐 없냐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가장 좋은 매매법이 없냐라고 하는데 확률적으로 가장 좋다라기보다는 제일 안정적인 매매법이 어떤 것이라고 해가지고 생각해보면 추천해줄 만한 것은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하이키나시죠. 그것도 그냥 하이키나시 양봉 매매법이 아니고 하이키나시를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매매법 중에 하나를 이야기할 것 같아요. 장점이 뭐냐면 확률적인 것보다 그냥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인 매매법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대신 이제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뭐 극대화적인 수익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성공률은 좋아요. 하지만 이제 수익률은 그냥 조금은 안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실패를 잘 안 해요. 실패는 잘 안 하지만 드라마틱한 효과는 좀 잘 없다. 사실 이제 하이키나시 매매법은 제가 옛날 이제 제 시청자들 한 2, 3년 전 시청자들한테는 굉장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저희가 가운도 있었어요. 저희 가운이 뭐였냐면 약간 이런 거예요. 하이키나시 양봉에는 쇼 치지 마라. 쇼 치지 말고 하이키나시 음봉에는 롱 치지 마라. 이런 이제 옛날에 가운까지 있었을 정도로 하이키나시 매매법에 대해서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하이키나시가 뭐냐면 상단 이런 데를 보시면 캔들을 눌러보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캔들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하이키나시라고 적혀 있어요. 보통 이제 트레이딩 뷰는 그렇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업비트로 가서 본다고 하면 업비트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 차트 말고요. 트레이딩 뷰 차트. 여기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쪽으로 가셔서 여기 위에 가운데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에 가셔가지고 확대를 보면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 여기 하이키나시라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이 하이키나시가 있고 이제 표시만 해주시면 돼요. 이제 표시만 해주시면 하이키나시로 바꿔서 볼 수 있는 거죠. 바꾸면 캔들이 이렇게 나와요. 하이키나시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고요. 영상 위에 상단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카드 걸어드릴 테니까 하이키나시가 뭔지 하이키나시에 대한 것이 어떤 건지는 네임드 카드 있죠. 카드에 클릭하셔가지고 하이키나시에 대해서 저 자세히 좀 알고 싶은지는 보시고요. 아까 댓글 주신 분이시죠. 확률적으로 가장 좋은 매매법은 없나요? 할 때 하이키나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하이키나시 1, 2, 3, 4 매매법이에요. 1, 2, 3, 4 매매법은요 많이 단순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을 엄청나게 하기 전 요 상황을 놓고 본다 그러면 1, 2, 3, 4 매매법의 공식이 어떻게 되면 하락의 1, 반등을 2, 조정을 3, 다시 올라갈 때 이걸 4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할 건 뭐냐면 파동 보시는 분들 엘리어트 파동이나 ABC 파동이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그거 1, 2, 3, 4 아닌데 그 ABC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그냥 공식을 얘기한 거지 그 파동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만 자제하고 들어주시고요. 공식이 뭐냐면 하락의 1파동 그리고 반등의 2파동 조정의 3파동 이후에 4파동이 나올 때 들어간다예요. 이거를 하이키나시로 들어가는데 하이키나시로 들어간다는 뜻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이키나시가 음봉이 발생해요. 이렇게 음봉이 발생하고 이걸 한 파동으로 봐요. 음봉 그룹 한 파동으로 보고 다시 양봉 그룹이 발생하겠죠. 다시 양봉 그룹이 발생합니다. 하이키나시는 올라갈 때 양봉 그룹, 떨어질 때 음봉 그룹 발생하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파동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파동이 다시 음봉 그룹으로 떨어지죠. 여기서 공식이 있어요. 3회 파동은 1회 파동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하이키나시 양봉이 나와야 돼요. 다시 하이키나시 양봉이 발생했을 때 요때가 네 번째 파동이라고 보고 이제 진입을 하는 거죠. 일단 손절은 어디입니까? 3번 파동의 저점, 3번 파동의 저점을 손절로 잡거나 아니면 좀 크게 되면 1번 파동의 저점을 손절로 잡아요. 저점을 손절로 잡고 보통 진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1, 2, 3, 4 매매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1번은 하락을 얘기하는 거고요. 2번은 이걸 보통 욕망의 반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욕망의 반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욕망의 반등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락 후 반등은 나온다예요. 이걸 보통 데드캣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장에서 이제 이거를 데드캣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데드캣 못 죽어도 반등은 한번 나온다. 문제는 다시 떨어져서 그렇지. 대신 이제 떨어졌다가 올라오고 다시 떨어졌을 때 이걸 3번째 파동에서 1번에 대한 저점을 깨지 않고 양봉이 나오면 이때 진입을 한다고 얘기해요.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되게 복잡해요. 쉽게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이 얘기를 해줄게요. 각 거래소별 수수료 할인 링크는 방송 하단에 더보기와 댓글로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이킹 하시는 일반 캔들로 보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일반 캔들로 보면 음봉, 양봉 되게 헷갈리죠. 어디가 1이고 어디가 2이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추세 추종의 기본 법칙을 갖고 있는 하이킹 캔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이킹을 바꿔주면 하락에는 계속 음봉, 상승에는 양봉, 하락에는 음봉으로 나와요. 보통 이제 1, 2, 3, 4 왼법 할 때는 그룹으로 나눠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봉 그룹, 양봉 그룹. 보통 이게 중간에 하나 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건 보통 노이즈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빼고 넣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양봉 그룹 중에 하나 껴있으면 그냥 이거는 양봉이라고 쳐요. 이걸 굳이 음봉까지 치지는 않습니다. 두 개면 치는데 하나면 그냥 노이즈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따지면 하락의 1이라고 했죠. 하락의 음봉 그룹 1, 그리고 양봉 그룹 2 반등, 욕망의 반등이라고 했죠. 그리고 3 조정이죠. 하락은 무조건 음봉 그룹. 그리고 네 번째 양봉 나올 때, 요때 진입을 하는 거예요. 요때. 다시 이제 설명을 한다 그러면 하락을 할 때는 음봉 그룹이 나오죠. 음봉 그룹, 음봉 그룹, 음봉 그룹, 음봉 그룹이 나와요. 첫 번째 반등에서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망의 반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1번 하락 이후에 2번 반등 때는 이걸 욕망의 반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욕망의 반등을 좀 견딜 수 있어야 돼요. 확률적으로 높은 자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장 성공률이 높은 자리로 들어가는 거고, 이 욕망의 반등을 견뎌야 돼요. 하락을 쭉 하다가 나오는 반등을 견뎌야 돼. 이걸 견딜 수 있으면 돼요. 이걸 정말 견디면 욕망의 반등 이후에는 항상 조정이 발생합니다. 항상 조정이 발생하고, 3번 조정이 1번의 저가죠. 이 1번 음봉 그룹의 가장 저가를 깨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양봉 그룹으로 전환될 때, 하나가 아니고 두 개죠. 한 개, 두 개까지 마무리가 됐을 때 보통 요때 진입을 해요. 요때 진입을 합니다. 손절은 어디 잡는다? 손절은 3번 그룹의 저가나 이 1번 그룹의 저가를 손절로 잡아요. 이 1, 2, 3, 4 매매법이 진짜 좋은 단점이 뭐냐면, 이게 성공 확률도 높은데 손절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굉장히 명확합니다. 명확한 손절과 짧은 손절을 갖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1번, 2번 하고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되면 손절이 여기에요. 여기서 되는 거죠. 이게 손절이 매매하시는 분들은 손익 대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손익 대비는 뭐냐면, 내가 마이너스 5%를 감수를 하는 대신 플러스 10%를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손익 대비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실을 봐야 되는 돈보다 수익을 볼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손절이 짧은 구간을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들어가는데 손절은 여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 이런 손익 대비 이런 거 말고, 가장 손절이 짧게 들어가되 수익은 극대화될 수 있는 구간, 그런 구간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데, 보통 지금 어떤 분들은 아마 쌍바닥 진입이잖아 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쌍바닥 진입인데, 사실 쌍바닥 진입은 고점을 넘겨야지 이게 쌍바닥이었구나를 알게 돼요. W 돌파 매매죠. W 돌파 매매가 돼요. 그쵸? W 돌파 매매에 대해서 실제로 이게 쌍바닥이고, 쌍바닥에 대한 추세가 극대화 되겠다라는 것은 사실 1파, 두 번째 2번 파동이죠. 2번 파동에 대한 고점을 넘기고 나야지만 진입에 대한 근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손절이 굉장히 커요. 어차피 여기 넘길 때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넘길 때 들어가야 되니까 손절을 감수해야 되는 손실률이죠. 그게 굉장히 큰데, 1, 2, 3, 4 매매법은 1, 2, 3, 4 매매법은 그 손절에 대한 구간이 굉장히 고점을 넘기기 전보다 훨씬 더 짧게 가져가는 거죠. 실패했을 때 적게 손실을 보고요. 먹을 때 극대화적인 수익을 좀 본다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손익 대비가 굉장히 좋은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1, 2, 3, 4 매매법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언제든지 많이 발생합니다. 하락에 대한 1이죠. 하락에 대한 1. 저쪽에 아직까지 몰라요. 왜냐하면 3이 깰 수가 있잖아요. 하락에 대한 1. 그렇죠. 반등에 대한 2번 그룹이죠. 욕망의 반등. 이때는 진입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진입을 하면 안 돼요. 초단타 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입을 하겠죠. 그런 분들 아니면 진입을 안 하고, 음봉 그룹에 대한 조정에 대한 3. 이 조정이 1번에 대한 저가를 깨지 않고 양봉 그룹이 나오면 진입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것도 1, 2, 3, 4 아닌가요? 이것도 1, 2, 3, 4 아닌가요? 맞아요. 어느 구간에서도 조건만 맞으면 돼요. 1번 조정에 대한 저가를 깨지 않고 양봉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2번 반등 이후에 다시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깨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요.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패에 대한 관점이죠. 어떻게 돼요? 조정에 1, 반등에 대한 2, 조정에 대한 뭐예요? 3. 진입이 어떻게 돼요? 1번에 대한 저점을 깨지 않고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깨지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이게 이제 옛날에 무한 하락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무한으로 깨졌던 적이 있습니다. 성공할 때까지 가장 완벽한 이제 진입자리를 찾는 거잖아요. 어떻게 돼요? 하락에 대한 1, 반등에 대한 2, 3이 1을 깼죠.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요. 처음부터 다시 해요. 여기가 1, 반등에 대한 2, 다시 조정에 대한 3, 어떻게 돼요? 1에 대한 적게 깼죠? 다시 1, 다시 2, 깼죠? 어떻게 돼요? 다시 1, 다시 2, 그리고 조정에 대한 3, 어떻게 돼요? 3이 1에 대한 저점을 깨지 않고 양봉 진입. 원래적으로 따지면 여기서 보통 진입을 많이 해요. W 패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W 관점에서 보통 2번에 대한 고점을 도파하면서 진입을 많이 하게 되는데, 확률적으로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여기서 진입해봤자 손절은 여긴 건 똑같아요. 1, 2, 3, 4 매법이 좋은 건 뭐냐면, 진입
진입 자리를 조금 더 빨리 진입하고 손절을 짧게 잡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만큼에 대한 손절보다는 요만큼에 대한 손절만 잡고 들어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매매법이라고 따지면 돼요. 사실 근데 이거는 아마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몇 분 차트에서 좋습니까? 사실 이건 크게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선 1, 2, 3, 3이 1에 대한 저가를 깨지 않고 양보 나왔으니까 진입이 되겠죠. 몇 분 차트예요? 3분 차트입니다. 어느 차트에서도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안정적인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손절도 여러 번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1, 그쵸? 반등에 2, 여기서 진입을 했겠죠? 하지만 깨지면 어디에요? 손절. 순위 대비가 굉장히 좋은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1, 2, 3, 4 매매법이에요. 구글에 쳐가지고 1, 2, 3, 4 매매법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해가지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찾아도 없을 거예요. 몇 년 됐죠? 한 4년인가 5년 전인가요? 4, 5년 전에 그때 이제 제가 바닥을 잡는 매매법. 초보자분들도 바닥이 어딘지 확인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명확하게 공식화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만든 공식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미 뭐 차트를 초보는 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쌍바닥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매매법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쌍바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쌍바닥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도 그 약간 조금 고수분들도 대답하기 애매하죠. 명확한 공식으로 대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쌍바닥이지. 근데 문제는 그 쌍바닥이라는 것들이 사실 공식화하지 않고 만약에 지나간 다음에 얘기해보라 그러면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상태에서 이 쌍바닥입니까? 아닙니까? 얘기하면 쌍바닥은 맞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어. 보통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쌍바닥이라는 게 진짜 확인이 되려면 고점을 돌파를 해야지 이제 쌍바닥이구나. 이건 쌍바닥이었고 바닥이 확인됐구나라고 보통 진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쌍바닥을 이걸 확인하는 매매법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확인하고 대신 장점은 뭐예요? 손절이 짧다. 그래서 가장 이게 안정적인 매매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손절이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리고 하락에 대한 1, 반등에 대한 2에 대한 욕망의 반등을 어느 정도 견뎌내야 돼요. 근데 사실 이거 생각보다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매수하고 싶은데 차트는 분명히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그냥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걸 견뎌서 조정의 1위에 대한 저점만 안 깨지는 상태에서 3번 이후에 4번 할 게 한씩 양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없이 안정적인 진입자리가 된다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확률적으로 좋은 매매법이 없냐면 확률적으로 좋은 매매법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순위를 매길 수 있다 그러면 모두가 다 그거를 이용하겠죠. 상황에 따른 매매법이 다 있어요. 뭐 조정에는 이평을 탄다든지 상승 때는 추세 추종에 대한 할기한씩만 따라간다든지 상황에 따른 매매법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안정적인 매매법을 그냥 하나 얘기한다 그러면 하이키나시 1, 2, 3, 4 매매법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드리는 매매법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분석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레이였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다음 교육 영상을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은 도움이 되셨나요? 멤버십 가입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영상과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은 영상 우측 가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내일 아침은 떡상